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제17차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총회가 지난 18일 60여 개 회원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컨벤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총회는 4년마다 열려 기상,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해 농업기상 정책 활용과 농업기상 발전을 통한 식량, 자원 및 환경 문제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WMO는 1951년 설립돼서 현재 19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956년 6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늘까지 열릴 총회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상의 프로그램, 역량 배양 등에 대한 주요 활동 보고와 의제 검토 및 의결 등을 결정합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김치를 담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봄 김치 나누기는 광주 지역 소외계층 4,600여 명에게 봄이 전하는 한 끼 밥상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전북 임실군 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한국 동서발전과 에너지 신산업 기반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동서발전과 강원도는 도내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확대와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절감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거점의 에너지 거래 시장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낀 전기 거래 사업은 전기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수요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 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동서발전은 강원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원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re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국내 최대 조선업 밀집 지역인 창원과 통영 등의 침체된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해양 마리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2025년까지 총 1,264억 원을 투입해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와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센터를 건립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경남에 구축되어 있는 조선산업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해양 마리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침체된 조선 경기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가 금호강 상수원수의 불쾌감을 야기하는 지오스민 제거를 위해 시공 중인 분말 활성탄 접촉조 1개소를 오늘부터 임시 가동합니다. 지난해 착공한 분말 활성탄 접촉조는 고산 정수장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운문댐의 흙냄새 물질 제거를 위해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오스민 제거를 위해 접촉조 2개소 중 1개소의 펌프와 배관 시설을 우선 시공해 분말 활성탄을 투입키로 했는데요. 시는 이번 공사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면 67만여 명의 주민들이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 행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소등 행사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이번 소등 행사에서는 본청과 유관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엑스포다리의 경관 조명, 한비탑 등 지역 상징물까지 10분 동안 일제히 소등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흡연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또 새로 지정되는 흡연 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에 총 1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한 개선 지도 등을 실시하는데요. 지난 16일까지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는 45건, 실명은 69건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장별로는 공공부문은 9건, 민간부문은 105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